진짜 요즘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서울과 제주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번에는 60대 남성인데요.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하면서 유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60대 남성이 길을 건너자마자 여자 초등학생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학생의 오른팔을 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하더니 어머나. 별일 없다는 듯 다시 걸어갔거든요. 어머. 그런데 바로 옆에는 치안센터가 있었습니다. 어머머.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괴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지금 설명을 듣는 순간 최지명 교수님 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서 지금 저 몹쓸인가 뭐하는 인간이야 지금.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어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갔다 올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팔을 잡아당겨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저 거잖아요. 뭐하는 지금. 인간이야 저게 지금. 저게 지난 10일 오후 1시에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6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 접근을 해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아마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걸 뿌리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고 경찰이 여학생이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아하. 관련된 CCTV를 다 분석해서 저 영상을 찾아낸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남성이 학생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하. 저 장면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을 쫓게 된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고스란히 저 영상에 범행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 몹쓸 인간 장윤미 변호사님 당연히 잡았겠죠. 잡혔습니다. 이 당일날 집에서 이 용의자를 검거했는데요. 아하. 그때 경찰이 확인을 한 거예요. 왜 범행을 저지른 거냐 했을 때 굉장히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다. 뭐라고요? 나는 그냥 그러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뭐하는 하는데 거야, 진짜. 일단 경찰 측에서는 관련된 사람들 조사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명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미성년자 유괴 미수, 저희가 보통 유괴 미수란 표현을 쓰는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이 별도의 죄명이 있습니다. 약취 유인죄 미수로 지금 입건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방심하기는 일러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심장이 떨려올 지경에 지금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천인 공노할 상황이 제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 세상에 뭐예요 이게 진짜.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짙은 회색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30대 남성이 창문을 내린 채 걸어가는 초등학생에게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아르바이트를 하겠냐는 거였고요. 뭐라고요? 놀란 학생이 거절하면서 차의 번호판을 확인하자 지금 저렇게 달아나는 거 보이시죠? 어머나. 또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학생은 근처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고 경찰은 3시간 만에 저 붉은 원안에 저 남성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 저 인간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다행히, 진짜 천만다행이네. 근데 확인해보니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또? 이 남성 과거에도 초등학생을 추행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와 이게 상습, 그러니까 습벽이 있는, 그러니까 이 습벽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몹쓸 짓을 한 인간이 또 지금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저희가 두 곳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놀라운 건 김현주 평론가 지금 최근에 이 두 곳에서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앞서서 보신 대구나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시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어머나.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아 없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지금 저희가 지도상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인천 쪽에 보이시죠? 지난 8일과 9일 남동구와 서구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어서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에도 지난 8일에 이와 같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지난달 세상에. 28일과 이달 9일 서울에서도 서대문구와
관악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부모님은 물론이고요. 학교 또 치안 당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세요. 지역을 안 가려. 물론 다 동일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뭐 며칠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러다 보니까 유괴 미수 사건이긴 합니다만 학부모들은 이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고요. 아마 아이들을 학교 학원에 지금 못 보낼 지경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도 나고 항상 걱정은 되는데 특히 맞벌이다 보니까 친구를 혼자 보내야 되는 일이 항상 많이 있는데 너무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려서 혹시 혼자 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근데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런 유괴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맨날 대교 시간에 이렇게 달이 오게 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요. 보세요. 그냥 집에 뭐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라도 또 지금처럼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이 집안에 가족이 있으면 아이 학교나 하원 시간에 맞춰서 그 앞에 갈 수는 있지만 앞서 인터뷰 보셨죠?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는요. 내 아이 학교 끝날 때 못 가보는데 내 아이 학원 끝날 때 못 가보는데 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발을 동동 구르실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상하다. 왜 요즘 따라 뉴스 틀면 이런 유괴 미수 사건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생 납치 사건들은 명확한 성별 특징이 보이는데요. 지금 피해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여성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가해자들은 보통 이제 거의 성인 남성들이거든요. 결국 성범죄를 의도할 유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아동은 어른들의 말을 믿거나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아이들 또는 미성년자를 지금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범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방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도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이 분석과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아까도 뭐 이 부모들의 불안감 나왔습니다만 이 불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책은 마련 안 된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초등 안심벨이라는 일종의 구호용품을 기존에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벨을 마련해서 저렇게 가방에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은 만약의 경우 이것을 뒤에 이제 검은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100데시벨 정도의 아주 큰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에게만 이것을 지급을 했었는데 네. 요즘에 이렇게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초등생 전체 학년 구분 없이 전체 36만 명에게 이 초등 안심벨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이 9월 12일이잖아요. 내년에 뭘 지급을 내년에. 유괴 사건이 한동안 몇 달간 잠잠하다 내년부터 일어난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윤 변호사님 이것도 뭐 예산 타령. 아니 이거 이렇게 중차대한 거는 빨리 뭐 나라의 도움 받든가 해서 빨리 투입해야지.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런 범죄가 한번 저질러지면 이거는 뒷수습이라는 건 무의미한 거고요. 아이가 다치거나 정말 크게 무슨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 지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전국 전체 단위에서 이렇게 범행이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양형 자체는 이렇게 비교적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아까도 전문가분이 짚어주신 대로 판결로 가면 집행유예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형량 좀 저기 무겁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저 왜냐면 인간들. 이게 실제 피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좀 참작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동을 상대로 접근을 하고 또 특히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성적인 언사까지 하면 그 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이 좀 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의 관점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해서 이게 내년에 취급하는 게 말이 돼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지금 빨리 한시밥비, 하루밥비 빨리 이런 거 이 투입하는 방법, 보급하는 방법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 관한 문제, 우리 아이들 좀 정말 진짜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